예, 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클로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양해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말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주말에 보면은 이제 열심히 이제 주말 그 드라이브를 즐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굉장히 우렁찬 이제 오토바이 소리라든지 자동차 소리라든지 그런 그 소리가 굉장히 심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마치 이제 영화 그 터미네이터 보면은 나오는 그런 오토바이들 있잖아요. 뭐죠? 그 할리 데이비슨 이런 종류? 그런 거를 이제 굉장히 우렁차게 타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리가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좀 전에도 제가 이제 소리가 몇 번 들어갔는데, 녹화하다가, 예. 실수를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끄고 다시 하는 거긴 한데요. 아무튼, 그런 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여기 관광 국가다 보니까 비행기가 이제 날아가는 소리가 주변에 공항이 없어도 이제 비행기 지나가는 항로가 이제 예, 저희 동네를 지나가기도 하더라고요. 그 항로가 그쪽에 걸쳐 있는지. 그래서 그런 비행기 날아다니는 소리가 자주는 아닌데 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이다 보니까 지금 토요일 일요일이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잔디 깎는 분들 이제 잔디 깎는 기계 그 소리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집에 방음이 잘 안 돼가지고 예, 좀 오래된 집이라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거 이해 좀 해주시고요. 예, 좀 프로페셔널 하지 못한데 그게 아니면 제가 한밤중에 해야 되는데 또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대낮에도 귀뚜라미가 가끔 오는데 한밤중에는 확실히 귀뚜라미가 온단 말이에요. 귀뚜라미 소리가 나을 수도 있는데 밤 되면 피곤해져요. 또 금방 좀만 하다 보면 계속 떠들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전에 밤에 몇 번 녹화한 거 이제 그런 거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날 거예요. 실수도 자꾸 하고 헛소리도 좀 하는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제 어, 클로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는데요. 자바 8에 이제 그 람다 익스프레션 이런 게 추가되기 전에요. 어, 사람들이 그걸 클로저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이제 클로저라고 계속 부르고 자바에는 클로저가 없다. 자바에 클로저를 추가해야 된다. 그리고 추가 그 작업을 시작하면서도 계속 클로저라고 불렀는데 사실 지금의 이 람다 익스프레션이 클로저는 아니에요. 클로저는 좀 다릅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아마 람다 익스프레션을 클로저 형태로 썼을 때 활용 방법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긴 하거든요. 왜 그런지 제가 찾아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혹은 뭐 이제 자바 쪽에는 그 이런 함수형 관련된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 관련된 그런 개념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뭐 심지어 이제 그루비 같은 언어도 클로저가 아닌데 이제 람다 익스프레션을 클로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스위프트도 아마 그럴 거예요. 스위프트도 람다 익스프레션에 해당하는 이런 어너니머스 펑션 익명 함수에 해당하는 그런 거를 클로저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같진 않고요.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바 8에 함수형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 피처 함수형 기능을 추가하게 된 이유는 뭐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런 폴크 조인 프레임워크를 손쉽게 쓰기 위해서 이런 건데 그 핵심을 볼게요. 그 이유 말고 핵심이죠. 그 이 추가된 기능의 핵심을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이 이제 first class 펑션을 가지기 위한 거였어요. first class 펑션. 이제 펑션이 first class citizen이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이제 복습으로 잠깐 할게요. 이 필요한 개념이니까 이제 이 얘기는 이게 뭐냐 이거는 이제 펑션이 아이고 C를 빼먹었습니다. 자, 마음이 좀 급했네요. 예. 자, 이게 펜이 이 스타일러스 펜이 이게 좀 굵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해요 잡기가. 그래서 안 그래도 뭐 제가 안 그래도 악필인데 더 안 나오더라고요 글씨가 자꾸 잘 쓰려고 그래도 참 왜 이렇게 굵게 만들었지. 자 이렇게 해서요 이 펑션이 first class citizen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얘기는 이제 first class citizen이라는 거는 어떤 엘레멘이 여기 이 경우엔 그 엘레멘이 펑션에 해당하겠죠. 이거를 파라메터로 넘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번호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뭐가 1번이 중요하고 2번이 중요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bullet 포인트로 하죠. 자,
파라미터로 넘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이 펑션의 파라미터로 넘길 수가 있고, 다른 그 펑션에서 리턴으로 리턴 값으로 이 펑션을 리턴할 수가 있고요. 다른 펑션을. 그리고 뭐가 있었? 예, 그게 있었죠. 베어리애블에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펑션을. 혹은 어떤 다타 스트럭처에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리스트나 어레이 뭐 이런 거에 함수를 저장을 할 수가 있다. 이런 특성을 가지면은 이제 함수를 파라미터로 넘길 수 있고, 함수를 결과값으로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함수를 결과값으로 리턴할 수가 있고, 혹은 함수를 베어리애블이나 이제 어떤 다타 스트럭처, 리스트든지 어레이든지 뭐 그런 데 저장을 할 수가 있으면 우리가 이걸 퍼스트 클래스 펑션이라고 불렀어요. 왜냐면은 그 말은 펑션이 퍼스트 클래스 시티즌이라는 얘기고, 퍼스트 클래스 시티즌의 특성은 지금 말씀드린 이거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표현하기 위한, 이런 이제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anonymous function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펑션 자체를 이제 메소드가 뭔가 있다. 여기 이제 다른 그냥 메소드라고 할게요. 자바에서 메소드라고 쓰니까 메소드가 있고, 여기다 파라미터를 넘길 때 오브젝트 어떤 그 타입을 넘기지 않고, 오브젝트 타입이나 뭐 그 프리미티브 타입 이런 거를 값을 넘기지 않고 함수를 직접 넘기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런 게 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넘길 수 있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함수인데 이름이 없잖아요. 여기 메소드 같은 건 제가 메소드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고 호출을 하잖아요. 근데 이름이 없는 그런 함수, 그런 걸 표현하는 걸 이제 이거를 우리가 람다 익스프레션이라고 부르죠. 자바에서 표현된 거는 람다 익스프레션.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람다 익스프레션인데, 자, 클로저는 뭐냐, 과연. 이제 클로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클로저라는 건 뭐냐면요, 그런 함수가요, 이제 예를 들어서 람다 익스프레션으로 표현한 함수가요,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어떤 메소드 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메소드 안에 이런 게 있어요. int i 해가지고 100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쪽에서 무슨 작업을 해요. 무슨 작업을 하는데 제가 어떤 메소드를 호출을 해요. 호출을 하면서 람다 익스프레션을 넘겨줘요. 그래서 뭐 x가 이제 들어오면은 그 x에다가 2를 곱하고 나서 i를 더해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잘 보시면 이 x는 파라미터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파라미터잖아요. 자,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잠시. 자, 색깔을 좀 바꿔서요. 예. 그래서 이제 이 x는요, 여기 지금 이 파라미터로 들어온 이 x죠. 이거는 파라미터예요. 파라미터. 그런데 이제 2는 이제 그냥 상수죠. 그냥 숫자 2고, 이 곱셈은 아시고, 여기 i를 더하라고 되어 있는데 i는 어디서 온 걸까요? 보시면은 이 안에 이 i는 여기서 온 걸 아실 수가 있죠. 이 바깥에 있잖아요. 이 람다 익스프레션 지금 보시면은 람다 익스프레션은 여기 요 부분인데, 요 부분 딱 요 부분인데, 이 i 값은 람다 익스프레션 안에 존재를 하지가 않습니다. 그쵸? 자, 람다 익스프레션이 아니라 그 바깥에 쭉 가시면은 여기 존재한단 말이에요. 바깥에. 그래서 이런 함수 바깥에 존재하는 이제 non-local variable이죠. 이게 non-local, 살짝 구분되기 쉽게, local variable. 자, 혹은 이거를 또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free variable이라고도 부릅니다. 예,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외부에 존재하는 함수 외부에 존재하는 variable을 non-local variable을 우리는 free variable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 함수가 이런 거에 접근을 하면은 이거를 우리는 이런 함수를 우리는 특별히 클로저라고 불러요. 이거 사실 이제 그 나는 프로그래머다 웨비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클로저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 함수 자체의 스코프는 딱 요거잖아요.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된 거. 그쵸? 그런데 얘가 이거의 스코프를 확장을 해갖고 여기까지 덮어버린다. close over 한다 그래갖고 그래서 클로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외부로 확장을 하잖아요. 스코프 자체를 확장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덮어서 난 이 i까지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클로저라고 부릅니다. close over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close over 하는 거죠. 이렇게 덮는. 그래서 클로저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특별한 경우를 우리는 이거를 클로저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게 도대체 왜 이걸 특별히 부르고 이게 왜 의미가 있냐? 그건 이제 제가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전에 아노니머스 클래스 쓰신 분들은 뭐 그전에도 이런 식으로 썼으니까 뭔지 아실 텐데 그거랑도 또 비교를 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걸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잠시만요. 자,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원래대로 이건 돌리고요. 자,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존 방식 한번 써볼게요. 일단은 먼저 이런 식으로 자, 뭐 넘버 해가지고 넘버가 100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예전에 우리가 썼던 어노니머스 클래스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러너블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러너블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마 제너리파이드가 안 됐죠. 예, 타입 파라미터가 없는 그런 타입이고요. 자, 오랜만에 써가지고 자, 러너블 이렇게 하고 이 안에서 뭔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출력을 해주는 걸 해볼게요. 출력을 해주는데 넘버를 그냥 출력을 한다.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러너블을 run 하면은 넘버를 그냥 출력을 해주겠죠. 그래서 100이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이 좀 구분을 해주기, 그냥 저렇게 하죠. 저렇게 두고요. 일단. 근데 람다 익스프레션을 쓰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죠? 똑같죠. 람다 익스프레션은 이 러너블 자체 좀 전에 보셨는데 이것도 펑셔널 인터페이스라는 어노테이션을 보셨죠? 그래서 이 어노테이션 제가 미리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이전에 이걸 쓰시면은 컴파일러가 얘가 펑셔널 인터페이스라는 거를 보장해 준다. 그러니까 이게 컴파일러가 컴파일할 때 얘가 펑셔널 인터페이스가 아니면은 컴파일 타임 에러를 내기 때문에 그걸 뭔가 잘못됐다면 컴파일할 때 알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사용자가 이걸 딱 봤을 때 저 어노테이션이 있으면은 이거는 펑셔널 인터페이스니까 우리가 람다 익스프레션을 쓸 수가 있겠구나. 그것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렇게 쓰시는 게 항상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펑셔널 인터페이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메소드 abstract 메소드 당연히 하나죠. run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안 받고 리턴도 안 하고 뭔가 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자, 뭐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 개념에서 보면 좋은 건 아니죠. 인풋도 없고 아웃풋도 없고 안에서 뭔가 일어나니까 좋은 것도 아닌데 인풋 아웃풋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근데 일단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 바깥의 걸 사용한다 이걸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람다 익스프레션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아웃풋 없다. 그러니까 뭐 인풋은 그냥 이제 빈 괄호 이거 말씀드렸죠. 이미 여러 번 해봤죠. 그래서 파라미터가 없을 때는 빈 괄호고요. 똑같이 해볼게요. 완전히 똑같이. 그래서 이거 F가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넘버 이렇게 출력하는 거. 여기 지금 여기 세미콜론은 사실 이 람다 익스프레션 안에 있는 세미콜론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익스프레션 자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런이 그 보이드 타입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이드 타입이어야 되고요. 보이드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리턴을 안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람다 익스프레션 자체는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끝나는데 이 세미콜론은 지금 이 라인 자체 어사인하는 라인 자체에 대한 세미콜론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 뭐 람다 익스프레션은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상태로. 그래서 만약에 이거 여러 번 나왔는데 혹시 모르니까 복습하는 의미에서 만약에 여기다 이런 걸 해주게 됐다. 제가 이제 그 컬리 브레이스를 사용하게 해주게 됐다. 그러면은 이제 이 람다 익스프레션 안에도 괄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 컬리 브레이스를 쓰면은 이건 사실 노이즈라고 말씀드렸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노이즈니까. 자, 뭐 세라머니 해가지고 뭐 우리말로 이제 행사 코드라고 그 임백준 그 작가님께서 그렇게 쓰시기도 하는데 이제 저는 그거보다 노이즈란 말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레모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세레모니 약간
느낌 자체는 좋은 느낌이잖아요. 골 세러머니나 뭐 축하한다 할 때 이제 뭐 그런 의미의 세러머니 이런 그 느낌이 나니까. 그래서 그 노이즈는 이제 별로 안 좋잖아요. 화이트 노이즈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뭔가 거슬리는 거잖아요. 딱 이게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노이즈란 말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걸 실행을 또 해볼게요. 그래서 러너블 2를 지금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소음이 들릴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100이 나왔죠. 두 번째 100. 예, 좀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다 좀 람다 하고 위에는 이제 anonymous class로 한번 해줄게요. anonymous class.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실행을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anonymous class 나왔고 람다 나왔고요. 자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면 이게 과연 차이가 무엇일까? 예, 이전 방식보다 좀 보기 편하죠. 훨씬 일단은 보기 편하죠. 굉장히 이 new runnable 이게 사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뭔가 실행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메소드를 하나 만드는데 스태틱으로 하고요. 이것도 프라이빗으로 해도 되죠. 이 안에서 그냥 테스트용이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인풋 값이 없고 결과 값도 없는 그런 메소드는 테스트하기도 용이하지 않고, 그래서 완전 블랙박스잖아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테스트하기 곤란하고, 그래서 좋은 코드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코드이기 때문에 예, 이런 거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테스트 1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안에서 그게 아니라 테스트 클로저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러너블을 받는 이런 걸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뭘 하냐면요, 러너블을 그냥 실행을 합니다. 자, start 한 다음에 여기다가 자 이걸 좀 넣어줄게요. 이름을 뭐 어떤 걸 하는지 이름을 저 이거 지금 녹화를 해서 그런지 좀 이게 좀 느려가지고 타이핑하는 게 좀 불편해요. 예. 잠깐 멈추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자 그다음에 이렇게 구분선을 지어주고요. 자 됐습니다. 이거 위에도 해줄까요? 이렇게. 자, 예, 됐고요. 자, 이걸 한번 사용해 보는 걸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메소드를 호출할 때 사실 이 클로저를 가장 많이 이 클로저는 아니죠. 어노니머스를 많이 썼던 거는 그게 사실 클로저일 수도 있고요. 많은 경우에 대해서 아마 클로저였을 거예요. 뭐죠? 이제 UI 쪽 프로그래밍, 이제 GUI를 가지고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 가지고 프로그래밍 했을 때 이런 거 많이 써줬죠. 무슨 이벤트 리스너 같은 거, 이제 자바스크립트 쪽에서도 많이 쓰고 자바 이제 스윙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많이 썼는데, 이벤트 리스너 같은 거를 이런 어노니머스 클래스를 많이 등록을 해줬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넘기는 거죠. 이렇게 자, 이 테스트 클로저 안에 이 러너블 어노니머스 클래스를 넘기는 이런 형태로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또 들어가죠. 그래서 이름은 이제 이거를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이걸 이름으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많이 우리들이 예전에 해줬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람다 익스프레션으로 할까요? 익스프레션 해가지고, 자 이거를 또 이제 똑같이 넘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클로저 하고 이름 이거 하고요, 람다 익스프레션,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훨씬 간결하잖아요. 여기보다 똑같이 이제 뭔가를 런을 하는데 러너블 타입을 넘기는데 이게 지금 훨씬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면요 똑같이 나오겠죠. 이제 예, 나왔습니다. anonymous class start anonymous class 해가지고 100 나왔고, 이제 람다 익스프레션에서 100 나왔고요. 스타트는 굳이 안 써도 되고 그냥 이름만 가지고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실행 다시. anonymous class 100 나왔고 람다 익스프레션 100 나왔어요. 똑같죠? 자 이렇게 같이 되는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느냐. 제가 이거 활용 방법은 좀 이걸 설명드린 다음에 하고요. 기존 방식과의 차이점을 얘기할게요. 기존의 어너니머스 클래스와의 차이점을. 일단 이제 예전에 어너니머스 클래스를 썼을 때는요. 지금 보시면 이 free variable이요, non-local variable 이게 반드시 파이널이어야 됐거든요. 이게 파이널이 아니면은 에러가 납니다. 컴파일 타임 에러가. 이게 이렇게 접근을 못해요. 접근을 못하는데 자바 8에 바뀐 점은요. 이게 파이널이 아니어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제 접근이 안 된다 해서 접근 안 되는 게 아니라 파이널이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그거 딱 듣고 파이널 아니어도 되네 하고 이거 딱 끄시고 이제 그렇게 기억하시면 안 되고 제가 설명을 끝낼 때까지 잘 들어주세요. 그게 좀 뭐랄까 이게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접근이 됩니다. 에러가 안 나요. 양쪽에서 에러가 안 납니다. 이게 이제 자바 7이면 에러가 분명히 납니다. 해보세요 한번. 분명히 에러가 나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전에 이거 접근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줬죠? 이걸 어레이로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이 안에다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이 안에 어레이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해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레이 안에 값을 넣고 그렇게 그 값을 접근을 할 때는 어레이 크기가 1인 어레이를 만들고 값을 하나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었는데 적용은 이제 뭔가 값을 변경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왜냐면 이렇게 해놓으면은 파이널이라 내가 저 넘버에 있는 값을 변경을 못 시키니까. 그래서 어레이로 많이 썼는데 이제는 이렇게 해도 돼요. 그쵸?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값을 변경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는 에러가 납니다. 이제 에러가 나요. 이건 지금 동일해요. 그 어너니머스 클래스랑 람다 익스프레션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룰이요. 파이널이 아니어도 된다는 룰이. 근데 잘 보시면은 약간의 이거는 약간의 트릭이 있습니다. 왜냐? 내가 이거를 파이널이 아니라고 해서 바꾸려고 하면은 그때는 에러가 납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파이널이라는 얘기죠. 파이널인데 파이널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걸 이제 effectively final이라고 부릅니다. effectively final. 자, 또 자, L 구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파이널이에요. 이거는 결국은 파이널인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파이널 쓰기 좀 이거 뭐 하나 더 쳐야 되네 이럴 수 있으니까 편의를 위해서 단지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파이널을 안 적어도 된다 이렇게 만든 것 뿐이지 이거는 사실 파이널처럼 쓰여야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얘긴즉슨 이렇게 해놓고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이 안에서 값을 수정한다든지 혹은 여기서 값을 수정한다든지 그러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또 컴파일 타임 에러가 났어요. 이게 아니죠? 자, 볼게요. 보시면은 아이고 사라지나. 자, 볼게요. 자, 키를 자꾸 잘못 누르네요 제가. 이제 variable number is accessed from within inner class needs to be final or effectively final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넘버라는 게 이제 inner class에서 접근하게 되면은 final이거나 effectively final이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려면은 얘를 final처럼 쓰든가 아니면 이거를 뭐 final로 바꾸라는 얘긴데 final을 바꾸면은 그 다음엔 여기서 에러가 나겠죠. final에 뭔가를 어사인을 다시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아는 거죠. 이거 지워야겠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의 편해진 점은 있는데 파이널 안 붙여도 되니까. 하지만 얘는 파이널이어야 된다. 그 얘기는 이제 이전에 쓰든 이건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거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자, 이전에 람다 익스프레션을 사용하기 이전에 저 넘버를 이 넘버 안에 다른 값을 제어 어사인을 하든지 혹은 그 뒤에 하든지
똑같아요. 에러가 똑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거는 없애고 여기 보시면은 똑같은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요. 제가 자꾸 키를 잘못 누르는데 똑같이 자, variable used in lambda expression should be final or effectively final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람다 익스프레션 안에서 그 베어리블이 사용이 되면은 그게 final이거나, 그러니까 이게 그냥 베어리블이 아니고 그 외부에 있는 non-local variable 혹은 이제 free variable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final이거나 effectively final이어야 된다. 똑같은 에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 앞에 거를 삭제를 하고 지금 이제 없애니까 에러가 없어졌죠. 근데 그 이후에 람다 익스프레션 쓴 이후에 쓰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똑같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에러가 납니다. 이건 무조건 파이널처럼 사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예. Variable used in lambda expression should be final or effectively final. 똑같은 에러가 납니다. 자, 뒤에 썼는데도 이게 영향이 생기느냐 하면 당연히 생기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람다 익스프레션을 이렇게 적어줬을 때는 이게 지금 이밸류에이션이 돼서 여기서 실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언제 실행되죠? 여기서 실행되죠. 여기서. 예. 이게 실제 콜 사이트, 이걸 이제 호출하는 콜 사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실행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이거 실행된 다음에 바꿔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이 값은 파이널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이거 자체도 이 안에서 어떻게 쓸지 몰라요. 다른 스레드에 넘겨서 다른 스레드에서 호출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사실 이제 이걸 결정할 때 이걸 파이널로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멀티 스레드가 어떻게 저걸 쓸지 모른다 이거예요. 이거 나는 프로그래머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분분한 그런 이제 의견 차이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오라클 측 이런 그 자바 아키텍트인 분, 이걸 주도한 분은 얘가 이제 어떤 스레드에서 접근할지 모른다 이거죠. 이 안에서 사실 이 테스트 클로저 이 안에서 다른 스레드를 사용해 가지고 스레드가 또 이제 생성이 돼서 스레드 뭐 2번이 생성이 되고, 이거 자체는 이제 스레드 1번이고, 자 스레드 1번인데 이제 이건 2번에서 실행돼 갖고 당장 실행이 안 되고 얘가 이제 2번으로 바꿨어요. 저는 이게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스레드 2가 사실은 이게 바뀐 다음에 또 이걸 실행을 해 갖고 넘버에 접근될 때 이게 2가 아니라 다른 값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레이스 컨디션을 만든다 이거죠. 또 이걸 바꾸려고 동시에 두 개가 바꾸려고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애초에 자바의 이 어노니머스 클래스도 이걸 파이널로만 쓸 수 있게 만드는 건데, 람다 익스프레션을 만들고 나서도 이거를 이제 이펙티브 파이널, 결국은 파이널처럼 써야 되도록 만든 이유는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똑같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제약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브라이언 게츠라고 그 오라클 측 자바 아키텍트 분이 이걸 이 에잇에 이런 함수형 기능 추가한 걸 주도하셨던 분이 하셨던 말씀인데, 그 이 자바의 람다 익스프레션은 이 프리 베어리블을 캡처하는 게 아니고 밸류를 캡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생성이 될 때 람다 익스프레션에 해당하는 어떤 오브젝이 이제 런타임에서 생성이 되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나중에 드릴게요. 런타임에서 생성이 될 때 이제 람다 익스프레션 자체가 그 오브젝을 생성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 베어리블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값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넘긴다 그러더라고요. 네, 값을 캡처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파이널, 무조건 파이널, 아니면은 파이널처럼 쓰이는 이제 effectively final, effectively, 자꾸 실수를 하네요. 자, 파이널, 이 둘 중에 하나만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글씨가 엉망이 되는데 아무튼 예, 다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동시에 적용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전에 어노니머스 클래스랑 람다 익스프레션이랑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자, 저거는 됐는데 이전에 우리가 이 안에서 여기 뭐 이 클래스 안에 필드로, 이거는 이제
제가 이 클래스 멤버, 그러니까 스태틱이 아니라 이제 오브젝트 멤버, 이 클래스가 가지는 오브젝트 멤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이 람다 익스프레션을 다른 메소드 안에 넣어 보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왜냐면 지금 이거는 이제 스태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태틱은 인스턴스 멤버에 접근을 못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테스트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안에서 테스트 1을 호출, 이제 테스트 1을 호출하려면은 이걸 또 해줘야겠죠.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게 이렇게 되면요, 잘 보세요. 자, 여기 이 넘버 지워야죠.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안에 넘버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넘버를 999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잘 보시면, 이전에 이제 Anonymous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 넘버를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죠? 지금 이 넘버는 어떤 거예요? 이 넘버는 얘죠, 얘. 이 넘버는 지금 얘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다시 볼게요. 지금 이 Anonymous 클래스 안에 이 Anonymous 클래스 여기 있죠? 이게 body인데, 이 안에 이제 메소드 body는 이거고요. 자, 이 안에 이 넘버는 당연히 이거겠죠? 가장 가까운 거. 그렇죠? 사실 Anonymous 클래스도 어떤 형태로, 이것도 사실 예전에 람다 익스프레션 나오기 전에 클로저 형태로 쓰이는 거죠. 이게 쓰였던 거죠. 이렇게 이것도 클로즈 오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떨까요? 이것도 뭐 당연히 그렇겠죠. 가장 가까운 걸 접근하겠죠. 이렇게. 예? 확인을 한번 해보면요, 또 이렇게 클릭하면 당연히 클릭합니다. 아이디의 도움을 빌려서 어딘지 확인해 보라고 딱 누르면은 자, 그쪽으로 갑니다. 자, 이제 인텔리제이 쓰시는 분들은 이제 아마 리눅스나 윈도우즈는 컨트롤이겠고, 맥은 커맨드 키 누르고 딱 하면 그쪽으로 점프를 하잖아요. 이클립스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컨트롤 B였나? 그럴 거예요. 이게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 아무튼 그렇고요. 자, 이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출력을 하면은 뭐 둘 다 100 나오겠죠. 예. 예, 10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걸 접근하고 싶으면 어떡할까요? 이 클로저 example에 있는 이 넘버를요. 예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죠, 우리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저기 있으니까 디스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디스. 근데 에러가 나요. 왜 에러가 나죠? 이 디스에 해당하는 디스는요, 이 오브젝이 아니고요, 여기 지금 이게, 일단 설명을 다시 한번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드릴게요. 이 지금 클로저 examples라는 이 클래스는요, 그 안에 이제 오브젝트 멤버로 그 오브젝트 멤버에 해당하는 그 메소드로 테스트 1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태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오브젝트가 있어야 돼요. 이 closer examples라는 클래스의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생성을 하고 호출을 해준 거예요, 테스트 1을. 그쵸? 그 얘기는 지금 이 오브젝트 멤버 베어리블에 대한 접근이 사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제 이것만 없었으면, 사실은 이것만 없고 이게 이제 디스 아니고, 자, 이렇게 넘버로 돼 있고 넘버로 돼 있으면은 이건 당연히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걸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뭐 다 아실 텐데 보여드리는 이유는 설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 헷갈리실 수도 있고, 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알았다가도 이제 이거 자주 안 쓰는 거라 헷갈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없다고 했을 때, 제가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제를 많이 보실수록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잘 보시고 이제 여러분 두뇌가 패턴 매칭을 하실 수 있게, 자, 이 넘버를 보면은, 자, 이 넘버는 이제 여기로, 이제 아이디의 도움을 받으면 당연히 여기로 점프를 합니다. 여기 넘버가 존재하는 건 저기밖에 없어요. 여기도 저쪽으로 가죠. 예, 그렇죠? 이 넘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999 이렇게 찍히게 되겠죠. 이제 실행을 하면은 둘 다, 예, 999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넘버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럴 때도 저기다 접근하고 싶다. 디스를 해봤어요. 디스. 여기 오브젝이 있을 테니까. 근데 여긴 에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기 해당하는 디스는 사실 이 클로저 examples의 디스가 아니라 러너블에 대한 디스거든요. 러너블에는 넘버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나요.
그러면 여기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멤버 베어리블에 접근하기 위해서는요. 그럴 때는 우리가 예전에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좀 코드가 깔끔해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클래스 네임을 써주고 이 클래스에 해당하는 디스를 접근하겠다. 그거에 대한 넘버를 달라. 그럼 이제 두 번째 거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어노니머스 클래스 쓴 거는 999가 나올 거예요. 이제 그쵸? 예, 999가 나왔습니다. 자, 999가 나왔죠? 밑에 거는 아직도 100이고요. 당연한 결과지만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아, 이것도 저렇게 해야 되나?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것도 뭐 같습니다. 같는데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그럼 똑같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차이점이 여기서 지금 어노니머스 클래스랑 람다 익스프레션의 차이가 드러나는 건데요. 어노니머스 클래스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디스를 하잖아요. 에러가 안 납니다. 일단. 그쵸? 어떻게 된 거지? 이 어노니머스 클래스 아니 이 람다 익스프레션은 사실 러너블 타입인데 러너블이면 얘랑 같은 건데 같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디스 넘버 했을 때 러너블의 넘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났어요. 분명히 아래 디스는 디스단 넘버 했는데 에러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 뭐지? 컴파일 이게 그 ID 에러인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둘 다 지금 이 클로저 이그젬플스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넘버에 접근을 하고 있어요. 둘 다 똑같이. 여기서는 클래스 이름 써주고 디스 한 다음에 넘버를 해줘야 됐고 여기서는 그냥 디스단 넘버를 하니까 접근이 가능했어요. 자, 이게 차이점인데 람다 익스프레션의 디스는 사실은 이 람다 익스프레션 오브젝이 아니에요. 이 람다 익스프레션을 가지고 있는 이 클래스 오브젝의 디스예요. 무슨 얘기냐면 람다 익스프레션 자체는 이게 이제 이런 이유로 이게 이제 제대로 된 클로저인데 렉시컬 스코핑이라 그래가지고 람다 자체는 이제 스콥이 없는 거예요. 이 스콥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메소드를 사용할 때 이렇게 블럭을 지정을 하면 그 안에 스콥이 딱 지정이 돼가지고 이 안에서 생성한 베어리블은 밖에서 사용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건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콥이 이제 접근하는 스콥은 확장이 돼서 여기서는 이제 접근하는 스콥이 확장이 돼서 넘버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이걸 클로저라 그랬고 그런데 람다 익스프레션은 이 자체에 대한 스콥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밖에서 외부에서 이 안으로는 접근을 못하죠. 그런데 이 스콥이 이 오브젝으로 확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디스를 쓰게 되면은 저 디스는 자 다시 이 디스는 이 클로저 이그젬플 이거의 디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쓴 거랑 같아진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람다 익스프레션 자체는 얘에 해당하는 이 스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오브젝에 대한 스콥은 없어요. 람다 익스프레션 오브젝. 그래서 람다 익스프레션에 해당하는 디스는 절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서 만약에 제가 디스다 to 스트링을 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죠? 여기서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여기서 하면은 여기서 그냥 디스다 to 스트링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 어노니머스 클래스의 to 스트링 메소드를 호출하겠죠. 그러니까 오브젝에 대한 거니까 뭔가 알 수 없는 그냥 약간 뭐였죠? 그 해시 코드 같은 거를 해가지고 알 수 없는 많이 출력해 보셨잖아요. to 스트링 제정이 안 된 오브젝 어떻게 출력되는지 그런 형태로 나오겠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이 람다 익스프레션에 대한 오브젝이 아니라 클로저 이그젬플의 to 스트링 메소드를 호출해서 출력을 해줘요. 그걸 또 예제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클로저 examples에 해당하는 이제 to string을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예,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것도 좀 간소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리턴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이렇게 자,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했고요.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이렇게 자 간단하게 자, 인덴테이션을 조금만 해주고요.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해볼게요. 이제는 넘버가 아니라 toString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제 나중에 해보시라고 이걸 놔두고 또 복사를 해가지고 테스트2로 할까요? 네, 테스트2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해서요. 테스트2를 만들고요. 테스트2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넘버에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toString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 하나를 더 해줄게요. 하나만 더 해줘 볼게요. 이거는 anonymous class 2 해가지고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closure examples this toString 그래서 차이점을 보시는 거죠. 자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도 좀 구분하기 쉽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마지막은 이제 이건 람다 익스프레션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걸 가지고 실행을 하면 이제 여기 테스트2로 호출해야겠죠. 이제는 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기 전에 이제 짚어볼까요? 다시 한번 테스트2를 실행을 하는데 처음 거는 이제 anonymous class 안에서 this.toString을 호출하고 두 번째 거는 이것도 그냥 anonymous class로 이렇게 해줄게요. anonymous class에서 지금 이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이제 이 test2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인 closure examples의 class examples.this.toString을 호출하고요. 이거는 물론 이제 closure examples의 close examples가 가지고 있는 toString을 호출하겠죠. 마지막 람다 익스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this.toString을 호출합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this는 사실 이거에 해당한다고, 이 closure examples this에 해당한다고.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예상을 해보면은 이거는 이 람다 익스프레션이 아니죠. anonymous class가 가지고 있는 toString을 호출할 테고, 이거는 이제 closure examples가 가지고 있는 toString을 호출할 테고, 마지막 람다 익스프레션도 closure examples가 가지고 있는 toString을 호출하겠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나왔습니다. 이 뭐 해시 코드 가지고 있는 거 이거 anonymous 클래스가 이 anonymous 클래스가 자 이거 좀 올려보겠습니다. 이 anonymous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toString을 호출한 거죠. 얘는 지금 toString을 재정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브젝이 가지고 있는 toString 자, 이 오브젝이 보시면은 오브젝에 toString이 있겠죠. 예, 자, 이게 가지고 있는 이걸 호출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네임에다가 get class get name이니까 클래스 네임이죠. 이거는 fully qualified name이라 그래가지고 줄여서 FQN 뭐 이렇게 부르죠. fully qualified class name 해가지고 FQCN 뭐 이런 식으로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그게 먼저 나오고요. 여기 나왔죠. 지금 보시면 클래스 네임이 나왔어요. 이제 $2는 이거 anonymous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at 골뱅이가 붙고요. 붙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붙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해시 코드를 그 헥사데시멀로 바꿔가지고 출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넘겨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기 힘든 이런 toString이 호출이 됐습니다. 그런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자, 이제 뭐 anonymous class runnable에 들어있는 toString이 호출이 됐어요. this.toString 하니까 anonymous class 안에서는요. 이제 anonymous class 안에서 그 class name을 지정을 해주고 this 한 다음에 toString을 했더니 우리가 제가 제정의한 closure examples 안에 있는 지금 number equals 999 이거 보이시죠? 여기 999 이게 호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출력이 됐고요. 마지막에 이제 람다 익스프레션을 한 거예요. 여기 있죠. 람다 익스프레션은 그냥 this.toString 했는데 역시나 closure examples에 있는 toString이 호출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nonymous class와의 차이점. anonymous class는 이거 그냥 오브젝트처럼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아이고 실수. 자,
그냥 오브젝트처럼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스를 하면은 이 디스는 이 러너블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 enclosing 클래스에 해당하는 거를 뭔가를 호출하고 싶으면 클래스 네임에다 디스 써주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람다 익스프레션은 이거 자체, 람다 익스프레션 오브젝트 자체에 스콥이 없기 때문에 디스를 하면은 무조건 enclosing 클래스, 이 enclosing 클래스에 해당하는 그 디스다, 그 오브젝트에 대한 디스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여기에 이제 또 차이가 있습니다.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자,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toString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메소드를 만들었어요. static, public static에서 string 해갖고 toString 한 다음에 이 다음에요, 어떤 값을 넣어요. 그게 뭐 어떤 값이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generified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value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건 뭘 하냐면요, return을 하는데 the value is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 value를 하는데 이제 스트링이 가지고 있는 value of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저걸 이제 toString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그냥 이제 이 안에 있는 걸 널이면은 널이라는 스트링을 리턴하고, 아니면은 그 오브젝이 가지고 있는 toString을 리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해줘도 되는데, 이제 널 세이프한 거죠. 이건 널이면은 널 포인터 익셉션이 나는 게 아니라, 얘가 만약에 제가 여기서 그냥 value다 toString을 하게 되면은 이 value가 널이 들어오면은 널 포인터 익셉션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주면은 이 메소드가 알아서 널일 경우에는 널이라는 스트링을 리턴하고, 아니면은 여기 toString을 호출하니까. 자, 이렇게 해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제가 그걸 써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 3번을 이제 합니다. 또 자, 테스트 3번을 해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뭐를 할까요? 자, 저걸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지금 만든 메소드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지금 좀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자, 이렇게 toString을 해가지고 저는 이걸 호출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거를 static 메소드, 이건 지금 여기 있는 toString은 static 메소드가 아니죠. 그리고 이거는 파라미터가 없고 이건 있고요. 그쵸? 그래서 지금 그걸 접근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근데 뭔가 에러가 납니다. 그쵸? 자,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여기서 또 테스트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는 또 에러가 안 나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쵸? 에러가 나고 안 나고, 에러가 나고 안 나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한번 볼게요. 아이고, 자, 이런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는요. 자, 이게 에러가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잠시만요. 네, 확대를 하고, 네, 나옵니다. toString in object cannot be applied to, 그 다음에 이제 string type.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얘가 지금 헷갈려하고 있어요. 이 toString이 이 오브젝트에 있는 toString인 줄 알아요. 이건 줄 알고 있어요. 이건 줄. 근데 여기는 지금 파라미터가 없는데, 너 파라미터 없는데 왜 파라미터를 자꾸 넣으려고 그래? 그러는 겁니다. 이게 지금 파라미터가 없잖아, 여기 없는데 왜 이걸 넘기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어노니머스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동일한 메소드 네임이 존재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게 샤도잉이 돼가지고 이거에 접근을 못해요. 이거죠. 이거에 접근을 못해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이 파라미터 있고 얘는 스태틱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분명히 스태틱이고 이거는 스태틱이 아니고, 여기는 파라미터가 있고 파라미터가 없고. 근데 왜 여기서는 안 될까요? 여기 안 된단 말이죠. 그쵸? 분명히 난 파라미터를 지정해 줬는데 파라미터 있는 거를 쓰면 되는데 안 쓰고 에러를 낸단 말이죠.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어노니머스 클래스를 쓰게 되면은 이 샤도잉이 돼가지고 메소드 이름만 같은 게 있으면은 이게 파라미터가 한 개가 있든 두 개가 있든 1000개가 있든 구분을 못해요. 제가 파라미터 하나 더 늘려볼게요. 여기다가 인티저에서 넘버 그냥 하고 넘버를 그냥 이렇게 여기다 찍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이러면은 이제 파라미터 두 개. 파라미터 두 개니까 이제 알아듣겠지. 하나는 부족했지. 두 개는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절대 안 됩니다. 자 여기는 알아듣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이 람다 익스프레션은 스코프이 없어요. 스코프이 없기 때문에 이게 확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람다 익스프레션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스코프이 없기 때문에 이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오브젝트 자체로 이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 자체로. 그러다 보니까 오브젝트에서 오브젝트에 있는 메소드 호출하는 건 문제 안 되잖아요. 하나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toString 이렇게 호출할 수도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this.toString 이렇게 해서 이거를 this를 없앨게요. 그냥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쓴다는 거. 그리고 closure examples calling toString 그 다음에 string value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제가 여기다 써줄 게 아니라 여기다 써줘야겠죠. 저건 그냥 toString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요. 그리고 이건 toString이고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 hello 이렇게 하고. 자 이거는 이제 잊어버리고요. 잠깐 동안. 여기 에러가 나네요. 잠깐. 실수를 했죠. 스트링만 있는 게 아니라 int 1. 자 이렇게요. 자 이건 분명히 되죠. 왜냐면 오브젝트 가지고 있는 메소드 호출하는 거니까 헷갈릴 것도 없죠. 왜냐 이거는 뭐 이게 사실은 스태틱일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가 되죠? 이러면은 이거는 그냥 메소드 오버로딩이 되는 거잖아요. 파라미터 개수를 다르게 해서 같은 메소드 이름을 사용하고 파라미터를 넘기는 걸로 구분을 하는 형태. 이거는 되죠. 당연히 하나마나.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테스트 3를 호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 3를 호출하고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호출 전에 자 지금 여기 있는 지금 이 toString 메소드는 오브젝트에 있는 toString 메소드고요. 이 closure examples 오브젝트에 있는 거고요. closure examples에 있는 test3에서 이걸 호출하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우리는 뭐 이런 toString 호출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역시 closure examples에 있는 건데 static 메소드고 파라미터를 똑같은 toString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파라미터를 두 개 받는 int 타입이랑 string 타입을 받는 그런 메소드고요. 자, 당연히 사용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사용 방법이기 때문에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나옵니다. 지금 closure examples에 toString이 호출이 됐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새로 생성한 그 static 메소드에 있는 걸 그대로 불렀습니다. 맞죠? 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라도 어노니머스 클래스를 쓰게 되면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샤도잉이 됩니다. 사라져요. 이게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 사라졌다기보다 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얘 눈에는 앞에 있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샤도잉이 돼가지고 이 절대 호출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방법이 있긴 해요. 이렇게 지저분한 방법이 이렇게. 자 노이즈 좀 더 써주면 돼요. 항상 노이즈를 쓰면 해결이 됐죠. 예전에도. 근데 우리는 노이즈가 싫다 이거죠. 이제는 이렇게 해주면 되긴 하는데 자 이렇게 이건 안 된다. 밑에 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이것도 이름을 좀 바꿔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되고요. 이제 이 밑에 거는 밑에 게 아니라 이거는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람다 익스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됩니다. 왜냐
이거는 람다 익스프레션 오브젝에 해당하는 스콥이 여기는 존재를 하지 않아요. 스콥이 확장돼서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걸 하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의 스콥 자체가 오브젝 스콥으로 확장이 돼버려가지고. 다시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거 자체의 스콥이 이렇게 확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지긴 하는데 반대는 안 되는 거죠. 이 오브젝 자체에서 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여기 있는 거는 읽지를 못합니다. 이 안에 정해진 이 스콥은 이제 보장이 돼요. 거기 이게 이제 이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게. 문제는 이제 이 람다 익스프레션 이 메소드 바디에서 어딘가 밖으로 접근할 때는 이 디스가 여기 디스를 써주면은 디스 자체가 이 디스에 해당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클래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걸로 클래스 접근도 가능하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또 뭐냐면요, 다른 걸 하나 이걸 일단 실행을 해보고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도 좀 바꿔줘야겠죠. 이걸 int string으로. 자,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일반 오브젝 자체에서 아까 호출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anonymous 클래스에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호출한 거고요. 람다 익스프레션은 그냥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하나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죠. 자, 이렇게. 이건 컴파일 타임 에러가 나니까 이렇게만 해주고요. 실행할 수 없죠. 자, 다시 한번. 자, 보시면은 오브젝 자체에서 접근은 당연히 문제가 없고요. 두 개 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toString 그냥 이렇게 호출하면은 컴파일 타임 에러가 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고, 여기도 람다 익스프레션은 그냥 this toString 하면 되는 거고, this toString이 아니죠. 사실은 이거는 클래스 스태틱 오브젝이니까, 클래스 멤버 메소드니까 그 이제 스태틱 메소드 클래스 메소드가 스태틱 메소드죠. 오브젝 클래스 멤버 메소드, 정확히 말하면은 클래스 멤버 메소드는 이제 스태틱 메소드를 클래스 멤버 메소드라고 그러죠.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스태틱이란 키워드 안 쓰는 거는 이제 오브젝 멤버 메소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실행을 다시 할게요. 다시. 자, 일반적인 오브젝 형태에서 호출 toString과 toString인데 인티저랑 스트링을 파라미터로 받는 거 잘 실행이 됩니다. 둘 다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리고 anonymous 클래스에서는 toString을 하면은 컴파일 타임 에러가 납니다. 샤도잉이 되기 때문에 이 toString하고 구분을 못합니다. anonymous 클래스는. 여기서는 근데 이런 식으로 길게 써주면은 가능은 했어요. 람다 익스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람다 익스프레션 오브젝 자체에 스콥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는 enclosing 클래스 스콥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클래스 멤버 이 스태틱 메소드의 접근이 이런 식으로 그냥 가능합니다. 샤도잉이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것까지는 이제 차이점을 보셨죠? 단계적으로 보셨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 이거 다 끝난 다음에 내부적인 차이점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말고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볼 수 있는 차이점하고 내부적으로 이게 이제 바이트 코드 레벨에서 구현된 거에 대한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뭐 신택틱 슈가 수준이 아니라 좋은 점이 더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걱정하는 그런 퍼포먼스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점이 있어요. 람다 익스프레션을 쓰시면. 자, 이제 4번 테스트 4번. 여기선 어떤 걸 해보냐면요. 이런 걸 해볼게요. 다시. 이건 사실은 이 코드를 다시 복사해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다 치고 있는 것보다. 자,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이 안에서 이제 50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러면요. 자, 이렇게 하면요. 볼게요. 여기서도 이제 저는 다른 이제 이 안에 람다 바디 안에 단순 익스프레션이 아니라 이제 스테이트먼트가 2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 노이즈가 끼기 시작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똑같이 해줬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넘버가 어떻게 될까요? 이 넘버는 당연히 이 안에 있는 넘버겠죠. 가장 가까운 거니까. 예. 그러면 여기 있는 넘버는 어떻게 접근하죠? 어떻게 접근할까요? 접근을 못합니다. 여기 있으면은 접근을 못해요. 이것도 역시 샤도잉이 되는 거예요. 여기 넘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건 보이지 않아요. 이 안에서. 저렇게 가까이 있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더 가까운 넘버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람다 익스프레션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지금 이 넘버를 지우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넘버는 여기 있는 넘버가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근데 뭔가 에러가 납니다. 이상하게. 뭐지? 이게 뭘까요? 자, 보겠습니다. 뭔지. 자, 보시면은 variable number is already defined in the scope. 이 number라는 variable이 이미 이제 스코프 안에 정의가 돼 있다. 그렇게 돼 있죠. already. 예. is already defined in the scope. 이런 식으로. 이게 자꾸 사라지지. 예, is already defined in the scope 이렇게 돼 있는데요. 스코프 안에 정의가 돼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나는 이 안에, 이 스코프 안에는 넘버가 하나밖에 없는데 언제 또 했다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또 다른 특징입니다. 제가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좀 전에. 람다 익스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이 오브젝트 자체에 스코프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스코프이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밖으로. 그래서 얘를 가지고 있는 enclosing class, 뭐죠?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이제 지금 이 example close, 제가 지금 구분을 하려고 L을 이렇게 썼는데 참 평상시 잘 안 쓰니까 closure example, 이 클래스 이름이죠. examples, 이 클래스로 확장이 되는 거죠. 얘 스코프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 얘기했죠. 이 close over 한다. closure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여기 있는 넘버도 사실 이 안에 이 람다 익스프레션 자체 스코프에 들어있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여기 이미 있는데 왜 또 이걸 정의하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미 디파인이 됐다. 그래서 못 씁니다. 이거를. 자, 그러면은 차이점을 보면요. 여기서는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재정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위험하죠. 왜냐면은 이게 어떤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안에 넘버라는 게 이미 있는데 제가 모르고 그걸 모르고 깜빡하고 넘버라고 해서 써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몇 줄을 쓰는데 이 밑에서 또 이제 넘버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라 이제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뭐 X 해가지고 이런 코드가 먼저 있었다고 해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X를 출력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넘버라는 걸 또 이 안에서 뭘 쓰기 위해서 어떤 걸 쓰기 위해서 다른 코드 쓰기 위해서 이걸 또 뒤늦게 정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에러가 안 나는 상태에서 이 넘버가 이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걸 접근하는 거죠.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걸 다 알고 있고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제 유지보수를 할 때 실수로 예를 들어서 이게 넘버라든지 i라든지 흔히 쓰는 거면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왜냐? 여기 나는 넘버라는 걸 이미 쓰고 있는데 이 위에다가 나 이거 잠깐 넘버라고 뭘 사용을 해야지 하고 저장해도 에러가 안 나기 때문에. 물론 이 경우도 이제 메소드를 간결하게 만들면은 길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헷갈릴 그런 가능성이 없겠죠. 어쨌든 이제 이런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버그가 발생하기 쉬운 그런 코드가 작성이 돼요. 그런데 람다 익스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여기 와서 넘버를 여기서 잠깐 뭐 계산해야 되니까 넘버를 쓰자 이렇게 해버리면 바로 에러가 나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안전하죠.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no compile time error. 자, 이렇게요. 됐죠? 자, 이건 아니죠? 예. 자, 이런 차이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들이 이 람다 익스프레션을 클로저로 사용할 때
알아두셔야 할 알아두셔야 할 특징하고 특성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이제 어노니머스 클래스와의 차이점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 다음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구현된 것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람다 익스프레션을 사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복습하는 의미에서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어노니머스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는 파이널만 됐는데 기존의 어노니머스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 non-local variable, free variable이 이게 파이널이어야만 됐는데 이게 이제 before java 8이죠. 그랬는데 이제 java 8부터는요. 이게 파이널이거나 소문자로 할까요? 혹은 effectively final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final처럼 쓰이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한번 assign 한 다음에 재어사인을 안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final처럼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공통되게 anonymous class랑 lambda expression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자, 이건 제가 바꿔야겠네요. 이 this를 없애는 걸로. 자, 이렇게 접근하게 되겠죠. 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었고요. 자, 두 번째로 일단 이거 지우고 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밑에 접근하는 걸 쓰지 않았었나요? 이거 toString을 만들었네요. 그러면은 테스트라는 걸 하나 또 만들어주고 지금 하는 김에 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하고요. 됐고요. 예, 됐죠? 그리고 이 오브젝트 이 enclosing object에 있는 이 variable 이 넘버에 접근하고 싶으면은 toString을 좀 뺄게요. 이걸 뒤쪽으로 다시 자, 이 넘버에 이 close examples라는 이 enclosing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멤버 그 오브젝트 멤버 variable 넘버에 접근하고 싶으면은 기존 방법에서는 이제 이런 클래스 이름하고 this랑 넘버를 써줘야 됐고 람다 익스프레션은 이 자체 이 람다 익스프레션 오브젝트 자체 스콥이 없기 때문에 이 this만 써줘도 enclosing 클래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했고요. 자, 그리고 기존의 어노니머스 클래스는 this하고 해주면 이 어노니머스 클래스 자체의 오브젝트를 말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enclosing 클래스 오브젝트에 접근하려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약간 지저분하게 이렇게 클래스 네임하고 this 써주고 이렇게 해줘야 됐고요. 람다 익스프레션 같은 경우에 그냥 이제 this만 쓰면 enclosing 클래스에 해당하는 게 되고요. 그래서 기존의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메소드 이름이 있어도 이 파라미터로 구분할 수 있게 그 메소드 오버로딩이 가능했어요. 지금 사실 여기 이 스태틱하고 그런 차이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메소드 오버로딩이 가능했는데 어노니머스 클래스는 그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 파라미터가 차이가 나서 파라미터를 가지고 구분을 하려고 해도 구분을 못하고 항상 이런 식으로 길게 써줘야 됩니다. 클래스 이름 한 다음에 .this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써야 됐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제가 좀 여기 설명을 잘못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클래스 메소드잖아요. 이제 클래스 멤버 메소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클래스 이름만 써도 되죠. 저렇게. 네. 자,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또 근데 이거 차이점을 또 정확히 저게 또 클래스 그 멤버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그 오브젝트 멤버 이런 것도 보여드리는 게 좋으니까 똑같은 것도 다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바꾸고요. 제네리파이드 안 하고 그냥 int만 받아갖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샵 해시만 붙여가지고 출력한 리턴하는 이런 걸 또 toString으로 만들고요. 저까지 다 포함을 시킬게요. 이제 차이점은 이제 여기서 똑같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저게 클래스
멤버 메소드든지 오브젝트 멤버 메소드든지 똑같아요. 똑같이 이 안에서는 접근이 안 됩니다. 이 어노니머스 클래스 안에서는 접근이 안 돼요. 이렇게 해봐요. 자, 여기 에러가 나죠? 아이고, 실수. 자꾸 실수를 하네요. 키를 잘못 눌러갖고. 보면 똑같은 에러가 나요. 이 toString에 파라미터 없는 것밖에 안 보여요. 이 어노니머스 클래스한테는. 그래서 네, 이건 안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컴파일 타임 에러가 난다는 거고, 디스 이런 식으로 길게 써줬어야 됐고요. 람다 익스프레션은 뭐 이렇게 해주든 아니면은 그냥 toString을 하든 디스를 하든 똑같습니다. 얘는 원래 스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스콥이 오브젝트 스콥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돼요. 예. 이걸 좀 위치를 바꿔야 되나요? 아니죠, 다 함께. 예. 자, 이런 식으로 디스를 하든 안 하든 이것도 다 보여드릴게요. 다 많이 볼수록 좋으니까 다른 형태를, 그래야 이해가 더 빠르고 이제 어떤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두뇌가 배우기 쉬우니까 더 빨리 알아듣게 되겠죠. 자, 이렇게요. 그런 게 있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인데, 이게 샤도잉이 되기 때문에 이 람다 익스프레션은 접근이 불가능해요. 같은 이름이 이 안에 존재하면. 스콥이 확장된다 그랬죠. 이 람다 익스프레션에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스콥은 없기 때문에 이게 확장이 되면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는 같은 이름이 있으면 에러가 나겠죠. 에러가 나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인한 실수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안에 내가 똑같은 이름의 넘버를 써가지고 쓰면은 여기 있는 넘버는 접근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쵸? 뭔가 클래스 이름하고 디스에서 접근할 수도 없고 이건 접근이 불가능해져요. 그런데 어노니머스 클래스는 그렇게 해줘도 아무 문제가 안 나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이름을 사용한 줄 모르고 넘버를 써가지고 나는 사실 이걸 원하는 건데 이걸로 값을 잘못 받아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걸 똑같은 이름을 쓰는 즉시 컴파일 타임 에러가 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프로그래밍 할 때 생길 수 있는 일들하고 어노니머스 클래스와 람다 익스프레션을 이용한 클로저의 차이점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의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그 스페시피케이션 상의 차이점이기도 하고요. 구현에 대한 차이점은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